자, 합시다. 일단은요, 저번에 절대값까지 했고, 푸는 요령에 대해서 좀 쭉 분석을 해줬죠. 자, 남아있는 게 판별식부터 해서 식 세우기, 뭐 혈내근의 성질 등등등이 있는데, 자, 하는 데까지 일단 좀 해보자. 자, 뭐, 가우스랜다. 절대값을 빼면은 니네 중3 때 했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었단 말이야. 자, 지금 말하는 판별식도 중3 때 했죠? 자, 근해공식 저번에 얘기하면서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가 판별식이다라는 거를 얘기했었어. 자, 어떤 모양이었어? 근해공식에서 자, 루트 안에 있었던 이 녀석이죠. 자, 그래서 줄임말로 판별식의 줄임말은 라지 디귿자를 많이 썼고요. 자, 그럼 일단 근해공식을 판별식을 썼을 때 가치가 뭐였어요? 판별할 수 있어요. 근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자, 뭐를 알아낼 수 있어? 자, 우리 저번에 그 루트 안에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걸 공부했기 때문에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x값이 나오면 그거를 허수값을 갖는 그런 줄여서 허근이라고 부른다 했지? 그럼 중학교 3학년 때 니네가 구했던 값들은 다 실수값이었기 때문에 그걸 실근. 줄여서 실근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표기가 살짝 바뀌는데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실근에 무슨 빨대 소리가 나는 거야? 예요. 어우 진짜. 콧구멍에 집어넣으려고 빨리 집어넣어. 코로나 검사해 줄 거야. 바닥에 집어넣어. 공부하기 싫은 사람의 전형적인 자세다. 만지작거려. 저는 안 지. 집어넣어. 자,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근의 개수만 물어봤다. 판별식. 아니면 근을 구해라. 그럼 근의 공식, 인수분해를 등등등을 통해서 풀면 되는 거였지. 자, 그 식의 형태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뭐였어? b제곱 마이너스 4ac였고요. 자, 물론 짝수근의 공식에서도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것도 당연히 판별식으로도 쓸 수 있고, 짝수 판별식은 줄임말로 4분의 d라고 줄여서 씁니다. 기호 자체가. 앞으로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거잖아, 이것도. 자, 세 가지 관리를 써가지고 풀었었죠. 자, 양수일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세 개로 나눠서 분석을 했었죠. 자, 뜻은 어떻게 되냐? 다 복습이야, 이거는. 중학교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어떻게 얘기했었어요? 나눠서 얘기해보자. 중3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공부했을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실근이라는 단어를 안 써? 그때는 안 배웠어. 허근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어휴. 자, 근데 고등학교 때에는 실근 허근을 구분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수업하니까 서다두실이라고 또 줄이시던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때 그 판별식이 0인 건 중근이라고 불렀었죠. 이건 실근이 하나였지. 자, 근데 고등학교 때는 똑같이 중근이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에는 중학교 3학년 때 뭐라 했어? 근이 없다 그랬어요. 해가 없다. 근이 없다. 이제는 근데 불능. 고등학교 때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인 것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허수값을 받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나야 되는 게 있어. 중근에 좀 함정이 있었는데 중근은 왜 중근이라고 했어? 중간. 중복의 중자죠. 맞다. 중간 같은 소리가 완전히 중복된다라는 뜻의 줄임말이었고 중근은 실수값인데 중복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도 실근이고 얘도 당연히 실근이란 말이야. 고등 버전으로 재해석하면은 그랬을 때 헷갈리면 안 되는 건 말로 합니다. 중근은요 이런 거였죠. 예를 들어서 이건 쓰지 마. 완전제곱식으로 어떤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그때 x값은 1이 중복돼가지고 중근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었어. 맞지? 여기 표기를 했었는데 개시끄럽네. 중근이라고 했었는데 헷갈리면 안 되는 건 중복되기 때문에 중근이라고 했지. 그럼 표기상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돼. 실근의 개수는 몇 개야? 한 개야? 두 개야? 두 개. 두 개입니다. 얘는 이거 해구한 거죠.
그럼 여기서 1 만들어지고 여기서 1 두 개 만들어지죠. 실근은 두 개가 맞아. 개수가. 근데 종류가 하나인 거야. 그래서 중근인 거야. 근데 중3 문제집에는 암묵적으로 개수랑 종류랑 병렬식 취급을 좀 해요. 그래서 중3 내신 문제는 근의 개수를 구하세요는 중근이면 하나로 답을 내. 근데 원칙적인 표기상으로는 중근은 개수는 두 개가 맞아. 종류가 하나예요. 알았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오늘 설명 들어보면 알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중근은 한 개라고 대답하면 개수가 하나라고 대답하면 틀리는 이유를 얘기해 줄게 좀 이따가. 자 어쨌든 그래서 써줄까? 종류가 하나인 거지. 개수는 두 개인 거야. 자, 그거 하나 좀 두 번을 지워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자. 자, 근이 없다라고 한 거는 허근이 만들어지니까 중학교 때는 부를 수가 없었던 거지만 고등학교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인데 자, 여기서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아니, 얘들아. 어쨌든 허수값을 가는 근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허근은 중복되는 일이 안 벌어질까? 예를 들면 이런 의문을 들 수 있어. 자, 방정식 이제 들어와서 개수가 i가 와도 복소수 범위 내에서 따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죠. 저번에 근의 공식은 개수가 i가 와도 쓸 수 있다고 공부했지. i 와도 돼. 그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중3 거리가 추가되고 있는 것밖에 없어. 어려운 게 지금까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한숨을 쉬어 자꾸 보네.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버릇이야? 자, 그럼 봐봐. 그럼 얘는 x-i x-i는 0이니까 여기서 x는 i 만들어지고 여기서 x는 i 만들어지니까 중복되는데요? 그럼 이것도 중근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맞을까 틀릴까? 맞죠? 틀려요. 네. 항상 반대로 얘기하시네요. 아까 내가 말했죠? 중근은 실근이 겹칠 때만 중근이라고 부른다 했어. 허근이 중복되는 건 중근 표현을 안 써요. 알았죠? 실근이 중복되는 거야. 써줘야 되니까 실근 중복. 뭐 허근이 중복되는 건 중근이라는 표현을 쓴다 안 쓴다? 그런 표현은 있지도 않아. 그냥 중복됩니다. 말로 쓰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표현 안 써. 저 그거 하나 구분 짓고. 자, 뭐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럼 이거 하나 얘기 안 했구나. 그럼 아무래도 방정식은 해를 찾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허근보다 그래도 실근이 만들어지는 게 수학자들이 뭔가 결론 낼 때는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중3 때는 했던 거야. 실근이 존재할 판별식의 범위만 따로 물어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하면 돼? 0보다 커도 실근이고 0이어도 실근인 거잖아.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게 되면 이게 뭐다? 실근이 존재하는 판별식의 범위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거까지 딱 중3 거랑 똑같고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 허근 가질 조건이겠지. 언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허근 가질 범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표기상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전체적인 틀은 중3 때 했던 거에 그대로 복습이라는 거예요. 자, 얘는 따로 예제를 하진 않을 거야. 너무 쉬워가지고. 자, 그럼 이제 교과서나 문제집에 잘 나오지 않는 거. 우리 저번에 근의 공식은 문제집에 일부 잘못 나와 있는 게 개수가 실수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것처럼 써있다고 그랬지. 근데 i가 와도 상관없다고 증명해줬지. 그치? 그럼 판별식은 어떨까? 판별식은 i가 와도 될까? 이런 식이 있기는 할 거야. i가 개수가 오는 거 상관없다 했잖아. 그러면 헷갈리는 건 판별식은 i가 와도 될지 안 될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요? 판별식은 책에 안 써 있을 거야. 개수가 실수일 때만 사용이 가능해. 단점이 좀 있죠. 100% 사용이 가능하다. 자, 말장난에 속지 맙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수가 실수. 미안해. 개수가 실수일 때 100% 사용 가능하다. 실수하죠. 자, 그러면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실수가 아니면 무조건 못 쓰는 건가? 서아야 똑바로 앉고. 네. 실수가 아니면 무조건 못 쓸까? 네. 100%의 뜻이 뭐야? 100%. 실수 무조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실수가 아니라 i 문자 같은 게 오면은 무조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자, 근데 공식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 공식의 가치가 떨어지죠. 맞죠? 그래서
명시상으로 봤을 때 판별식은 실수일 때 써라 라고 나와 있는데 100%기 때문이야. 그거 하나야. 자,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참고하시고 만약에 안 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판별식이 안 되는 경우는 판별식의 본연의 가치가 하락해요. 무슨 얘기야? 니네 아까 판별식 왜 공부하는지 헛을 때. 근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실근이 몇 개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툴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잖아. 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오류가 생긴다. 알았어요? 그래서 줄여서 판별식의 기능이 제한이거든. 자, 그러니까 풀이가 안 된다라는. 자,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몇 개만 찍어 넘어갈게. 자, 다 내가 그냥 예제를 만들었어. 그래서 저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알았죠? 책에 이런 예제가 없어요 거의. 자, 내 자랑하는 건 아니야. 선생님이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근해 공식은 i가 오든 말든 무조건 쓸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치면 일단 근해 공식으로 구해야 될 거야. 자, 시간 관계상 내가 그냥 다 풀어볼게. 자, 근해 공식 쓰면 이거 해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직접 해보면. 그러면 7은 없죠. 서로 다른 두 어근이죠. 2 플러스 i 마이너스 2 플러스 i. 둘 다 허수죠, 허수. 주나요? 똑바로 앉고. 똑바로 앉아. 바닥에 내가 있지 않아? 내가 잤어요. 자진 않았어? 잤어요, 선생님. 알아. 라디오 듣지 말고 TV를 보세요. 잤는데? 앞에서. 희용이 안 된다. 점 둘이 똑같아. 하는 거. 진짜 또. 자, 실근 없지? 자, 근데 이거를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 자, 저 말이 맞다면, 설마? 개수가 i가 왔으니까 기능에 제한이 걸릴 거 아니야. 판별식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를 못한단 말이야. 요건 직접 우리 같이 해보자. 짝수 판별식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개수 짝수 있잖아. 항상 반대로 얘기하네. 자, 짝수 판별식을 하면, 자, 이거 뭐였어? 1창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i의 절반이면 마이너스 i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마이너스 ac예요. 그럼 플러스 5가 되죠? 얼마?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더하기 5는 앞에 보라고 주나요? 0보다 처음 들을 때부터 집중을 안 하니까 어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냐? 못하는 애 다 이유가 있어. 알았어? 그리고 어려워 여기. 진짜 어려워. 약간 쉽다는. 나한테 쉬운 거지. 오. 미안하지만. 자, 봐봐. 4잖아. 0보다 크죠? 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라고 돼 있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부실근입니까요? 아니죠? 안 맞죠? 이렇게 기능이 제한이거든요. 헐. 뭐 기능 제한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런가? 기능 발휘를 못한다. 국어가 딸려가지고. 아무튼 안 맞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개수가 i가 있으면 사용을 극도로 제한해서 풀어야 돼. 쓰면 안 되는 거야. 되도록이면. 자, 또 다른 케이스도 몇 개 보여줄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상수항도 i가 왔어요. 근해 공식을 써봤어요. 자,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근해 공식은 i가 있든지 말든지 무조건 된다니까. 자, 그래서 얘로 짝수 근해 공식을 쓰면은 x가 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골 때리는 식이 나온다. 루트 안에 i가 나온다. 자, 일단 고등범위에서 루트 안에 i는 안 나와. 왜냐면 이건 루트 안에 루트 마이너스 1인 형태라서 이중분호라고 옛날 교육과정에 있던 거랑 니네는 저건 볼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저걸 굳이 써준 이유는 정면에서. 기능이 발휘가 안 된다라는 걸 느끼기만 하자라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해만 하라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맞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어쨌든 i가 있으니까 실근은 아니야. 서로 다른 두 어거든요. 그치? 그렇죠? 근데 얘를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따져보면은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얘도 짝수 판별식이 돼. 그럼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야. 그러면 플러스 i가 되지? 그럼 또 이상한 일을 벌어진다.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이건 뭐라고 해요? 0보다 큰가요? 작나요? 명인가요? 이건 부호 자체를 못 판단하죠. 자, 생각.
부등식에서 i는 쓴다 했어 안 쓴다 했어? 안 써요. 계속관계 비교 자체가 안 된다 했지. 부등식은 실수값과 함께 정의를 못 내린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부 판단조차 안 돼. 그럼 무슨 얘기야? 부호조차 판단이 안 되니까 판별식의 기능이 발휘가 된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물론 얘들아, 내가 아까 말한 건 개수가 i가 와도 될 때도 있어요. 언제요? 그건 안 할게. 안 되는 왜 안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라서. 될 때도 있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기능의 공식의 값어치가 떨어져.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지? 자, 결론. 판별식은 개수에 i가 있으면 사용을 극도로 꺼려야 된다. 그게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의 결론이에요. 자, 저런 내용은 중3 때 당연히 안 나왔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했고요. 이제부터가 니네 새롭게 하는 내용들이니까 잘 들어야 된다. 중3 때 하지 않았던 이 공식이 2개가 나와요, 일단. 자, 제목은 토 나오도록 많이 볼까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는 니네가 알고 있는 그리고 개수는 마찬가지로 식에서 그 앞에 있는 개수들, 숫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둘 사이에 도대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암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설명하는 증명 과정 자체부터 중요하다. 알겠죠? 이거를 잘 알고 있으면 판별식은 i가 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는 i가 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증명해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건 문제집에 다 있어. 다 있어.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야. 자, 일단 근과 개수의 관계는 2가지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만 할게. 출처가 근의 공식. 야, 근의 공식은 i가 와도 된다 그랬지. 그럼 느낌상 근과 개수의 관계는 i가 와도 되지 않을까? 나는 일단 그냥 심증만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해. 자, 그럼 일단 우리 아까 판별식처럼 이거 왜 공부할까? 그거를 알고 넘어가죠. 공부는 이유 없이 하는 건 없거든요. 근과 개수의 관계는요. 판별식도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게 목적이었었잖아. 그쵸, 준하야? 뭐 하고 있음? 저 학교에서 합체. 집어넣어. 그게 왜 필요하니? 수행평가 준비하냐? 그걸 왜 꺼낸 거야? 낙서하기. 쓰니까. 진짜 없어가지고 날 보세요. 분위기를 날 봐. 남자끼리 눈 마주쳐서 뻔직하겠지만 날 보세요. 그럼요. 자, 예를 들어 근과 개수 관계를 공부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때 실근, 허근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실근이나 허근이나 근을 얘도 직접 안 거예요. 판별식이랑 똑같이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직접 구하지 않고 뭐를 알 수 있냐면 두 근에 그리고 용어를 좀 잘 판단해야 돼. 미래가 좀 중2니까 좀 헷갈리는 게 두 근하면 실근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고등학교 때에는 실근 허근을 합쳐서 근이라고 불러. 알았어? 중3 때만 실근인 거야. 알았지? 자, 그거 좀 주의하시고 거의 두 근에 정확하게 마스크 때문에 그런다고 네. 합과 곱을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빠르게. 이게 가치야. 뭐 합과 곱 갖고 그러시니까라고 하지만 합과 곱을 안다라는 것 자체로 문제 해결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사실. 그래서 저걸 하나 만들어낸 거고 일단 아까 잠깐 뉘앙스를 풍겼는데 출처가 근의 공식이다 보니까 이 근과 개수의 관계는 개수가 i가 와도 돼. 다시 말하면 복소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합하고 곱이 어떻게 공식이 만들어지는지 확인이나 한번 해보자. 확인은 뭐 갖고 할 거야? 아까 출처가 근의 공식이라고 했지. 그래서 저거 갖고 한번 해볼게. 근의 공식 알죠? 알죠? 자, 그래서 확인. 우리 두 근을 중3 때 알파, 베타 기호 많이 썼었지. 기억나죠? 그거 그대로 쓸 거야.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걸 알고 있죠. 그 중에 알파, 베타를 어떻게 할 거냐면 플러스일 때를 알파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일 때를 베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부분만 지우는 거야. 그랬을 때 증명은 직접 더하고 곱하면 돼요. 그냥 계산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해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미 통보돼 있죠? 그럼 분자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2a분의 날아가는 게 뭐가 날아가? 루트 날아가는 거 알겠지?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는 거지. 그럼 분자가 마이너스 2b만 남아. 그래서 정리된 최종 결과물이 2가 날아가면서 요래 만들어져요. 자, 이게 뭐다? 두분의 합 공식이야. 자, 그럼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안 되는데 공식을 외웠다 치더라도 중학교 때는 아 이거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좀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는 아닐 때가 좀 많아. 그러면 공식의 구조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하나 얻고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A가 의미하는 게 뭐냐? 2차 방정식에서 야 니네 이거 근해 공식 뭐 갖고 지금 그랬어? 설마 이걸 안 써였다고 못 알아보는 건 아니겠지? 요걸로 증명한 거잖아 근해 공식이. 그럼 A는 2차항의 개수야. B는 1차항의 개수야. 자 그러면 결론이 이거예요. 두 분의 합은 반드시 뭐를 알아야 돼? 2차항, 1차항의 개수 알면 구할 수 있어. 그럼 역으로 얘기할게요.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어진 2차 방정식이 2차항의 개수하고 1차항의 개수가 나와 있어. 그러면 최우선 고려 대상은 고등학교 시선으로는 두 분의 합공식 먼저 생각해야 돼. 알겠어요? 이건 책이 안 나와 이런 얘기는. 알겠지? 개수가 공식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야.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알겠어? 자, 그럼 두 분의 곱은 어떻게 될까요? 곱하면 돼. 근데 계산이 그닥 복잡하지 않은 게 분자를 보세요. 분자 곱하면 무슨 공식 쓸 수 있어요? 합차 공식이지.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합차 공식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의 무슨 제곱이냐? 바깥 제곱이죠. 제곱한 거니까. 자, 바깥 제곱 공식 어떻게 알고 있죠? 루트 안에 거 그냥 어떻게 나와? 튀어나와. 그래서 분자는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면서 이번에 뭐가 날아가냐? 자, 뭐가 날아가냐? b제곱이 날아가죠? 아, 미안하다. 곱하기니까 분모 틀렸다. 2a 곱하기 2a잖아. 미안하다. 그럼 4a 제곱이지. 미안해. 자, 미안해. 더하기가 아니죠? 자, 분자는 맞아. 그럼 b제곱 날아가니까 4a제곱분의 4ac 맞니? 그 약분되는 거 뭐 날아가? 4랑 a 날아가죠? 그래서 남은 게 a 하나 남고, 자, 공식이야, 이거. a 하나 남고, 분자 뭐 남아? c 남지. 자, 이게 무슨 공식? 두 분의 곱공식이야. 자, 그럼 또 출처해보자. a는 뭐야? 2차항의 개수. c는 뭐야? 상수항. 그래서 두 분의 곱은 상수항하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면 쓸 수 있어요. 역으로 적용하는 거야. 알았죠? 정말 많이 쓸 거니까 기억 잘해놔. 합은 마이너스가 붙고 곱은 안 붙는다. 뭐 이렇게 구분 지어서 좀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해놔도 아마 겨울방학 때 할 텐데 뒤에 가면은 3학년이다, 아니 고등학교다 보니까 지금 2차 방정식은 사실 중3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2를 공부한 건데 뒤에 여러 가지 방정식 공부하면 3차 방정식이 나와요. 걔도 방정식이에요. 그럼 거기에도 근각에서의 관계가 또 나와. 그래서 얘랑 조금 형태가 달라서 헷갈릴 거야 나중에는. 일단 헷갈릴 건 없겠지. 자, 좌우지간 저걸 알면 두 분의 합과 곱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서 우리 것도 아마 써 있을 텐데 두 분의 차 공식이 아마 써 있을 거야. 그거 그냥 보여주기만 할게. 나 이거 증명 안 하거든. 두 분의 차예요. 자,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두 분 아무거나 빼서 절대값 씌우면 차가 됩니다. 이건 당연히 알겠죠? 왜? 베타가 더 크면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양수로 바뀌기 때문에 차는 음수가 될 수 없잖아. 자, 그렇게 해서 저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 그런데 저게 공식이 나도 안 외웠어 사실. 그냥 왜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안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를 왜? 증명을 안 하는 이유는 쓸 일이 없기 때문이야.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일단 이 바보들이 외울 때 이걸 이렇게 외운다? 주의해야 돼. 실수할 것 같으면 그냥 외우지 마세요.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죠. 네. 여러분. 그럼 애들이 이거를 판별식 줄임말로 이렇게 외워. 저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도 있었잖아.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짝수는 못해요? 그래서 개수가 짝수면 이 찐따들이
이걸 집어넣어. 이건 틀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일단 그 찐따는 왜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지 증명을 안 해본 찐따인 거야. 증명해보면 이거 넣으면 정말 바보, 욕할 뻔했어. 바보 같은 애라는 걸 바로 알게 돼요. 해보는 거 추천하는데 그냥 난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안 보여줄게. 어쨌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루트 안에는 b제곱 마이너스 4ac만 집어넣어야 돼. 짝수팔면씩 못 집어넣어. 그리고 이거보다 사실 선생님의 추천은 두근의 차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만약에 계산하고 싶으면 자, 두근의 합과 곱을 하면 문제 해결을 팍 본다고 한 이유가 합하고 곱을 아는 거잖아.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합하고 곱을 하잖아. 그러면 저 두 개를 이용해서 알파 빼기 베타를 계산할 수 있을까? 있어요. 뭘로? 곱수행 공식 변형이라는 걸 이제는 공부했죠. 이래서 니네 곱수행 공식 공부한 거야. 이거지? 합하고 곱은 공식으로 나와 있는 거야. 맞죠? 맞죠?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를 계산할 수가 있어. 왜? 이게 값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뭐라고 숫자로 정리가 이제 될 거 아니야. 맞지? 합하고 곱은 공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제곱분이죠. 알파 빼기 베타는 이 녀석의 제곱분. 그래서 원칙적인 계산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차니까 차는 음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지워가지고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고. 쌤 여기다가 대입하면 한 방에 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값어치가 떨어져. 이게 훨씬 좋아. 야 이거 하면 자연스럽게 곱셈 공부도 되고 좋잖아. 이걸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거는 비축, 이거 강축. 됐지? 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제는 좀 빼고 개념을 얘기하자. 3번까지 썼네. 4번. 자, 확인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실수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자, 확인 좀 해볼게요.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아까 내가 고등학교 때에는 두근 하면은 실근 혹은 포함한 표현이라고 했잖아.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함정이 있어. 두근에 문제를 물어보다 보면 당연히 합과 곱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근데 이게 반드시 당연한 거지 뭐. 실근의 합과 곱이 아니야. 왜일까요? 아까 말한 대로 두 근은 실근 혹은 포함한 거기 때문에 두 근의 합과 곱은 두 실근의 합과 곱일 수도 있지만 두 허근의 합과 곱일 수도 있어. 경우의 수로 봤을 때. 이해됐어? 그러면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실근이네 라고만 니네 멋대로 판단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이거 의도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 알겠어요? 자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옛날의 기출 문제거든. 자 이 녀석에 이거 인수분 안 되죠? 두 실근의 합과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 없이 푸는 방법들은 근각계수 관계를 배웠겠지. 그래서 합과 곱을 그냥 공식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보면서 해. 오늘 못 외웠으니까 아직 2야. 두 분의 곱은 a분의 c래. 그래서 2입니다. 둘 다 2네요. 그쵸? 자, 근데 틀렸어. 뺄까? 실근이라고 써있잖아. 그럼 니네가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식이 실근이 갖고 있는지 판단부터 해야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중학교 때는 이럴 일이 없어요, 사실. 왜? 중학교 때는 혹은이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혹은 실근 두 개를 다루기 때문에 계산해야 될 작업이 추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올바른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이 녀석의 판별식을 먼저 따져봐. 왜? 실근이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쓰냐? 그럼 하면은 짝수 판별식이에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음수네요, 음수. 음수는 뭐라고 했어? 고등학교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했잖아.
맞지? 뭐라고? 서로 다른 허브지. 자, 됐어요? 그러면 실근 자체가 없는데 합과곡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는 없다야 그냥 없다. 실근이 없어. 그럼 이건 정확하게 뭐야? 두 허근의 합과곡인 거야. 뒤통수 맞는 기분 들어. 이건 다 맞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써준 거다. 허근까지 다루는 부분 때문에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 좀 얘기를 했어요. 더워요. 더워요. 뒤에 문을 좀 여세요. 자, 근계수라는 걸 새롭게 일단 공부를 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공부한 툴류를 다시 한번 잠깐만 정리하면 판별식 빼고는 i가 와도 상관없는 거죠. 맞죠? 맞죠? 나중에 하겠지만 인수분해도 i가 있어도 다 할 수 있어. 저번에 간접 시험 한번 했지. 그것도 있고 판별식만 i가 왔을 때 사용에 제한을 걸어야 된다.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거 빼면은 다 써도 되는 거야. 근각의 소형까지. 자, 그것까지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럼 지금 말하는 거는 중3 거야. 중3 내용이 훨씬 많아. 자, 니네 중3 때 2차 방정식 식 세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뭐였었냐? 중3 버전으로 설명하지 않고 결론 위주로 한번 얘기할 거야. 자, 지금 말한 거 뭐라고? 식 세우기 하는 거라고. 중3 복습이에요. 자,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중3 때 그냥 근이라고 나와 있어. 물론 고등학교 때에도 실근 허근을 공통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냥 근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실근 허근 포함이야. 알았지?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자, 식 세우는 거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네? 뭐였냐? 제일 먼저 뭐 써야 되냐? 식 세우기 할 때는 제일 먼저 뭐 하라 했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상당히 예민하다고 그랬죠? A 쓰라고 했죠. A. 그 다음에 알파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인수분해 했을 때 그 2차식은 x-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 베타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x-베타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중상권이니까 그냥 이것만 얘기할 거야. 근데 식이 하나 더 있었던 이유는 전개된 형태로 암기했었어. 자, 이거 그냥 전개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냐? 곱셈 공식이잖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그냥 둘 중에 하나 쓰는 게 맞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 두 근이 숫자가 간단하면 여기다가 보통 대입하고 식이 좀 복잡하면 루트 있거나 고등이니까 i도 올 수 있잖아. i를 포함한 근이 나오면 계산이 껄끄럽죠. 그때는 여기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근데 너네들은 아무래도 아래 거를 좀 더 많이 쓸 거야. 왜 그럴까? 방금 근각 예수행하는 게 공부했죠. 전개대 10번이가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합하고 곱이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근계수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식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니네는 이걸 앞으로 더 많이 쓸 거야. 자, 느낌 왔어요? 그러니까 근계수, 근각예수라는 게 줄여서 근계수라고 한 거야. 근계수 정말 많이 써요. 자, 그렇게까지 확인하시고 중학교 때 저런 얘기를 못했죠, 사실은. 자, 그럼 정말 간단한 거 그냥 하나만 해볼게. 중학교 때는 이걸 못했지. 이걸 두 허분이죠. 두 분을 갖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래. 식 세워보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쓰는 건데 위에다가 대입하면 x 빼기 1 플러스 루트 2i x 빼기 1 마이너스 2i니까 보기는 보통 전개돼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어. 그거는 이제 문제 보고 판단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개되어 있는 형태로 많이 물어봐. 계산하다가도 전개해야 되거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아래 걸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아래 게 효율적인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두 분을 아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분의 합과 곱을 바로 그냥 구할 수 있죠. 구하면 얼마야? 2죠. 곱하면 얼마야? 3이지? 3이지? 계산해야 돼 이제. 자, 했을 때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다.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a는 1이니까 안 써도 되고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자 외워라. 두 분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다. 알았냐? 여기다 마이너스. 두 분의 곱은 그냥 상수항. 플러스 마이너스 곱 안 바뀌어요. 그래서 두 분의 곱에다가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야. 당연히 이거 근해공지 쓰면 이거 만들어져. 이제 자,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근계수가 이래서 많이 쓰인다.
라는 거 확인을 좀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이해합시다. 선생님이 아까 근각에서 한 게 증명 뭐 갖고 있어요? 근해 공식으로 했죠. 근데 증명이 하나 더 있다 했죠. 그거 하나 좀 얘기하자. 그리고 첫 번째 방식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방식도 알아야 해 사실. 둘 다 중요해. 이유는 나중 공부를 위해서. 자, 번호상 2번이지. 앞에서 근각계수 관계에 대한 증명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줄여서 근계수라고 쓸게요. 이걸 왜 자꾸 써주냐? 책에 있어서도 있지만 지금 증명하는 방식이 우리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 공부한다고 그랬죠? 거기도 방정식이니까 근각계수라는 게 있다 그랬죠? 뭔지 몰라도 돼. 근데 그때 증명하는 방식이 이 두 번째 증명 방식하고 똑같아. 그래서 해주는 거야. 필요 없는 건 수업 안 해 나는. 아까 내가 그 공식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 니네 책 찾아갖고 있어. 외우지 마. 필요 없어. 저 과감하게 빼줄게 그럼. 자, 그러면 또 이거 외워야 된다. 나중에 3차 방정식. 자, 단원 이름이 9차 방정식이라고 나오는데 근각계수라고 하는 게 증명 과정과 똑같다. 됐어요. 자, 그럼 체험을 한번 해봅시다. 2차식 갖고 한번 해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증명은 항상 거의 대부분 문제 해결할 때 과정하고 똑같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한 사고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어. 뭐였어? 첫 번째, 뭐였어? 얘들아, 아는 거 대답 좀 하자. 응? 증명할 때,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기납법이랑 기납적 사고방식이랑 하나 더 있잖아. 봤냐라고 웃음하지 말고 논리적 추론. 그런 얘기 하지. 그럼 연역적 사고방식이 있었지. 까비. 자, 연역적 사고방식은 뭐였죠?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사용해서 확인하는 거. 흔히 말하는 니네 공식 외워서 대입하는 거. 개념 대입하는 거. 그렇죠. 근데 비납적 사고방식은 뭐였어? 기존에 있던 지식을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기 때문에 노가다 계산을 했지. 자, 근데 수학에서의 노가다 계산은 거의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서? 귀찮아요. 귀찮잖아. 규칙이 생기다 그래서 아이의 고득적은 우리 해봤잖아. 규칙성 찾는 노가다를 찾지 않았니? 자, 그런 식으로 규칙성을 찾는 귀납적 방식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그 얘기를 또 왜 했냐면 니네 항등식 공부했지. 잘 봐. 증명 방식이 잘 봐. 얘는 내가 이거 따로 안 썼지만 원래 문제집에 개념서에 다 이렇게 써있어. 이거에서 근이 알파랑 베타면 이식이 됩니다라고 식세우기가 됩니다라고 중학교 문제집부터 써있단 말이야. 그러면 잘 들어. 저기서 이미 힌트가 나와 있는데 이 식이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애래. 근데 거꾸로 알파랑 베타를 갖는 애는 식이 요래 만들어진대. 네? 그러면 수학은 모순이 생기면 안 된다 했죠? 저번에 꼴찌 얘기했던 거. 모순이 생기면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닌 거야. 그러면 알파 베타를 갖는 방정식 2차 방정식. 알파 베타를 이용해가지고 식 세웠을 때 만들어지는 방정식. 처음과 마지막은 서로 어때야 돼? 같은 녀석이 되어야 되겠지? 이게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뭐야? 동치야. 동치.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저 동치 관계를 이용해서 AX제곱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게 알파랑 베타를 근을 가지면 그 알파랑 베타를 이용해서 자, 그냥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만들어진 식도 가볍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식과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은 똑같은 녀석이 되었죠. 자, 그러면서 그냥 한 번 더 써줄게. 얘와 얘는 같은 뜻인 동시관계가 돼야 된다. 의미가 같다. 자, 그럼 노란색 한 줄씩을 감상문을 또 제치를 봅시다. 저거 무슨 뜻을 대표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변과 우변이 같은 뜻을 갖는 항등식. 그래. 저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라고. 항등식이지. 항등식은 다른 건 필요 없고 정말 다 까먹어도 저변, 우변 같다. 비포 애프터 같다. 그건 다 항등식이야. 항등식이야. 그래서 그러면 항등식에서 문제 해결력은 뭐를 공부했어? 좌변 우변 같다. 항등식은 뭐가 목적이었어? 그거나 대답해요. 항등식의 최대 목적이 뭐야? 같게. 방정식의 목적하고 달랐지. 방정식의 목적은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지.
네. 항등식의 목적은 몰라요. 항등식이 되게끔 하는 개수 찾는 게 목적이었죠. 맞죠? 해가 모습이 많은 게 목적이었잖아. 그래서 뭐 했어? 개수 찾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 했어? 노가다.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이라는 걸 했다. 얘들아 하나하나 까먹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아? 어? 알아 나도. 네. 너무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해. 네. 그런다고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아. 본인이 해결해야지. 제가 위로해 주죠. 자, 항등식이야. 네.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을 할 건데 개수비교를 하겠습니다. 개수비교가 뭐였어요? 2차항끼리 개수 같다. 1차항끼리 개수 같다. 3차항끼리 같다. 맞니? 암산도 된다. 그러면 이거 항등식이고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a가 0이 아니죠. 자, 0이 아니면 계산상 뭐가 가능하냐? 양변을 a로 나누면 되지 않느냐? 0 아니고 네. 나누면 되죠. 자, 그래서 나눠버리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녀도 증명하고 있는 거야. 아, 그리고요. 개는 노트를 간만에 그래도 좀 많이 냈는데 안 낸 사람 좀 많이 냈어. 슬픈 현실이야. 두 개 안 내는 게 많이 된 거예요. 반 이상 낸 게 참 간만이에요, 사실. 어, 그래요? 근데 낸 사람 중에 내가 좀 보니까 열심히 쓴 사람은 잘 썼는데 예제를 안 쓴 사람이 좀 있어. 잘 왜 썼는데.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제는 다 써야 돼. 저 썼죠? 기억이 안 나요. 어... 알았지? 그냥 내가 칠판에 쓴 건 다 써야 된다. 다 썼어요? 예제까지 다 해야 돼. 특히 이번에 절대값 한건 내가 예제를 3-4개를 했는데 쓰다 말았는지 중간에 빼먹었는지 없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렇게 많아요?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쓸 거면 다 써야지. 알았지? 안쓸 거면 안 써요? 최악이냐 차악이냐 그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안돼요. 자, 그럼 A로 나누면 4가 일부러 내가지고. 자, 그러면 개수비교 하겠다고 했잖아. 2차항끼리 개수비랑 똑같으니까 뭐 비교할 거 없어요. 그럼 1차항만 보면 되는 거야. 1차항만. 1차항의 개수가 이거죠? 1차항의 개수가 이거죠? 그럼 둘이 같아야 되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까 그 식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 식 만들어졌죠? 마이너스 넘기면 아까 공식 이거였죠? 5분도 안 됐는데 기억나지 아직은? 자, 그 다음에 상수항도 비교해. 상수항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아까 증명했던 두 분의 곱공식 만들어져서 안 만들어졌지? 만들어졌지. 증명이 두 개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방식은 3차 방정식 할 때 더 많이 씁니다. 알고 있어야 되면서 뭐를 썼어? 동치관계를 이용해서 무슨 식? 항등식. 똑같아. 이사고 방식이 완전 똑같아. 그냥 차수 하나 늘어난 거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네. 자,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증명이 된다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오늘의 마지막이 되겠어. 1시간 넘어요? 아이고, 그냥 다 해도 되는데. 그럼 다 해요. 그냥 다 해요. 일단 이거 한번 해보자. 아, 어렵냐, 근데? 안 어려워요. 복습 좀 해봐. 복습하면 돼. 어려워요. 닥치라고? 아, 시원하다고요. 하루 이틀이야, 지금 한 거? 준아야 너 책상을 예쁘게 잘 그렸다. 자, 공개 7번, 그린 게 없는데. 8번이야. 자, 2차 방정식 첫 시간에 내가 잠깐 첫 시간이 아니고 두 번째 시간이구나. 두 번째 시간에 중학교 때는 인수분해 되지 않았던 식이 고등학교 때는 인수분해 된다 그랬지. 그거 무조건 된다 그랬지. 그 얘기를 이제 지금 할 거야. 아, 마찬가지. 왜 무조건 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알면은 중3거 문제 풀 때 좀 편해. 왜?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은 건데 이거 알면 그냥 인수분해가 다 돼버려. 물론 그거 쓰는 건 좋은 게 아니지 시험 대비할 때는. 네. 중학교 거는 중학교 방식으로 푸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럼 일단 2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식을 내가 몇 개 좀 만들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할까? 자, 이걸 한번 봅시다. 방금 이 증명 과정에서 썼던 이 식을 좀 쓸 건데 잘 봐봐. 이 녀석의 두 분이 알파 베타면 우리는 식 세우기 방식이 요거랑 하나 더 있었지. 인수분해 돼 있었던 거 뭐였어요? 요거죠. 야, 그러면 방금 체험했잖아. 둘이 동치관계라며 같아야 되면 그러면 얘나 같은 애 아니야? 똑같은 애잖아.
그럼 얘랑 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요거랑 요거도 똑같이 동치관계 돼야 되는 거죠. 같은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니? 그러면 노란색, 파란색이 니네 지금 눈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게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야, 노란색은 2창, 1창 상상 형태로 마치 니네 곱셈공기 썼을 때 전개되어 있는 것처럼 식이 풀어쳐져 있는 거야, 지금. 모양. 근데 얘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으로 정확하게 인수분해되어 있죠? 노란색은 마치 뭐라고? 전개되어 있는 거야. 근데 둘이 서로 의미가 어떻대? 같다. 같대? 전개된 애랑 인수분해된 애랑 그럼 같아. 저거를 그러면 이거를 의미 분해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전개된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게 이론상으로 A, B, C가 숫자가 뭐든지 간에 다 된다라는 거를 이거 한 줄로 다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노란색하고 파란색의 뜻이 같다며, 동치라며, 똑같은 녀석이 돼야 된다며, 아까처럼 하는지 쓸 수 있어 보여. 그런데 보여지는 걸로만 봤을 때 A, B, C는 자 A가 0만 아니면 2차 방정식인 거고 A, B, C의 숫자에 제한은 없다고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땐 준아야, 고등학교 땐 복소수 범위 내에서 개수들을 다 쓸 수 있다. 한 명씩만 조심하자 라는 거였잖아. 여기 I가 와도 되는 거야. 그래서 괜찮니 여기까지? 그렇게 됐을 때 그 전개되어 있는 식을 괄호 곱하기 괄호 형태의 인수분해된 형태로 이론상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 동시관계로 만들어지는 최종 결론이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정리. 전개된 식을 인수분해된 형태로 모양 바꾸는 게 100% 가능. 이게 고등학교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개념이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생각. 왜 개수가 복소수일 때 인수분해가 무조건 될까? 이미 답이 나오지 않았냐? 아까 식 세우기는 개수가 복소수 범위 내에서 다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거 그냥 갖다 쓴 거니까. 그럼 얘는 출처가 뭐야? 2차 방정식 식 세우기지. 2차 방정식 식 세우기가 복수 범위 내에서 되니까. 이 녀석도 결국에 뭐라고 할 수 있어? 개수가 복소수일 때 다 된다라는 거죠. 뭐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그냥 인수분해 100% 다 할 수 있다. 끝이야. 뭐 어떻게 할지만 알면 되겠네요. 이제 인수분해 가능해. 자, 어떻게 할까? 보자. 누가 하고 쉴 거야? 와 희망을 가져. 다 안 끝났어. 준아야. 자꾸 얘기하지만 잘 거면 그냥 가. 빨리 가. 안 써봤었어요. 조퇴하세요. 좋대? 가. 집에서 편하게 자. 엄마한테 잘 얘기해. 알지? 가는 거 뭐라 안 해. 뭐라 얘기해요? 애가 자꾸 작아서 그렇게 보내야지. 사실을 얘기해야지. 아파서 보냈어 이럴 순 없잖아. 내일 노래 불러야 돼요. 안 물어봤어. 네. 너 자, 부르고 애를 그럼 봐봐. 잠 좀 깨워라 일단 노래 부르고. 자, 그럼 보시오. 어쨌든 인수분해가 무조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봐라. 인수분해가 안 되는 녀석을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대 이렇게.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서의 알파와 베타는 무슨 뜻이었어? 방정식의 해지. 네. 실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누구의 방정식이냐? 인수분해 시키고 싶은 이 식의 해인 거잖아. 자, 선생님 이건 2차 식인데요? 맞아요. 근데 이 2차 식은 출처가 누구야? 2차 방정식에서 는영 빼고 퍼온 거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걸 잠깐만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를 찾는 거야. 자, 써줄게. 하는 방법. 인수분해를 할 거면 첫 번째 2차식이 주어져 있을 거야.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그럼 그 녀석을 2차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뭐를 찾아? 해를 구해. 자, 고등학교 때 해를 구하는 건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이라 하셨어. 근데 생각. 이거 써야 되는 문제 나왔으면 인수분해가 당연히 안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이걸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냥 니네 중3 때처럼 인수분해하면 돼. 그래서 해를 구하는데
당연히 거의 대부분 뭐를 쓰겠어? 근해 공식을 쓰겠지. 오케이? 근해 공식을 쓸 거야. 이래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으로 해도 돼.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알파 베타를 찾은 다음에 세 번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인수분해가 끝나. 자, 단계가 이런데 느껴봅시다. 자, 뭐 갖고 한번 해볼까? 두 개만 해보자. 우리 저번에 한번 했던 거 이거였다? 이거 기억나니? 인수분해 하래. 저번에 한 건 이거였어. 잘 봐. 이거 중3 땐 얘들아 인수분해 안 되지? 라고 네. 했는데 I 그렇게 바꾸는 거 한번 보여줬죠. 근데 이게 안 보일 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이 방법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친절하게 써드릴게요. 첫 번째 뭐부터 한다? 이 녀석을 뭐 취급한다? 방정식 취급한다. 맞니? 두 번째 근해 공식을 써서 해를 구하세요. 자, 근해 공식 씁시다. 2a분의 1창 없어요. b 없어요. 그래서 뿔마 루트 자, b제곱 b 없어요. 마이너스 4 ac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냐? 맞지? 그럼 이거 루트 4i 맞죠? 2i죠? 연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뿔마 i죠? 아까 그 식 관계로 변형했을 때 뿔마가 만들어져. 자, 그럼 이게 플러스 i랑 마이너스 i가 알파랑 베타이거든. 그 다음에가 이제 미네가 생성한 건데 여기다 써줄게. 아니 여기다 쓸까? 보이겠지? 아니요. 보이잖아.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거. 일단 뭐 해야 돼? 인수분해를 일단 바로 두 개로 바꾸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각각 플러스 i랑 마이너스 i인 거잖아. 집어넣어. 플러스 i 집어넣으면 x 빼기 i고 마이너스 i 집어넣으면 x 플러스 i 되고. 자, 뭐 하겠어요? 식세우기는 항상 최고 차항 계수 꼭 체크해라 라고 했지. 그럼 이 녀석은 최고 차항 계수를 뭐라고 하는데? 주어진 니네가 계산한 2차 식은 최고 차항 계수가 1이라고 써있죠. 네. 얘랑 얘가 같은 뜻이 돼야 되는 거잖아. 당연한 게 최고 차항의 계수가 같아야겠지. 그러니까 A 자리에다가 1을 쓰는 거야. 우와. 알겠어? 네. 이건 좀 연습만 하면 개 쉬워요. 이거. 네. 그냥 방정식 푸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이게 왜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등장했는지 이제서야 나오죠. 2차 방정식에서 식세우기의 동시관계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론인 거야. 알겠죠? 왜 인수분해 단원에 이게 안 나오겠냐고. 복소수 앞에 인수분해 공부했잖아. 그때 이걸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자, 예제 하나만 더 해보고 시작을 해보면 너무 간단한 거 있잖아. 복잡한 것도 한번 해봐야지. 그거 하면은 그냥 한다. 나 쉬는 시간 안 주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식사하세요 그럼. 안 쉴 거야. 자, 인수분해 하래.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죠? 돼, 안 돼? 돼요.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자, 따라서 저거대로 한다.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이거 예제 써준 거 다 써라. 안 쓰고 도망가지 마라. 두 번째 뭐 해야 돼? 근을 구하세요. 자, 그럼 근의 공식 짝수 안 되네.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뭐 나오냐? 머리가 안 들어가요. 24? 원래 안 되잖아. 마이너스. 자, 루트 15? 마이너스 루트 15. 그럼 루트 15i죠? 네. 맞지? 자, 그러면 플러스가 알파근이고 마이너스가 베타근이고 됐나? 그럼 그걸 이제 어디다가 집어넣어? 저기다가. 여기다가 집어넣는. 우와. 자, 그럼 얘는 최고 차항의 수가 뭐예요? 네. 2잖아. 2잖아. 그러니까 A에다 뭐 집어넣어? 2 집어넣는 거야. 항상 최고 차항에서 최우선적으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집어넣어? 알파랑 베타를 여기에다가 각각 집어넣으면 끝이야. 자, 근데 식이 겁나 지저분하죠? 자,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루트 15i 아휴 진짜. 랑 이런 x 거를.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5 아니 문제집에 이거 다 있어. 내가 막 억지로 복잡하게 만든 거 아니야.
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괄호 곱하기 괄호 형태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죠? 자 그래서 중3 때는 하지 못했던 걸 이제는 i가 안 나오는 것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너무 좋다. 알겠지? 자 죄송합니다. 자 아까 2차 방정식의 식세우기를 이용해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였냐면 개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가 주어져 있어도 목소수범에 대해서 무조건 인수분해가 방정식처럼 생각하고 해를 구해가지고 식세우는 방식을 써서 인수분해할 수 있다 까지가 아까 쉬는 시간 전에 얘기한 거죠. 자 그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문제집마다 다 있어. 선생님 근데 겁나 이해를 못 알아. 왜? 열 안 돼요. 이해를 겁나 못 해가지고 그래서 미리 한번 그냥 좀 보여주려고 저거 한 2개 정도만 풀어볼 건데 제가 저희 뜨거운 자 일단 문제를 미리 써놨어요. 자 어떤 fx는 자 그리고 fx는 다항식을 뜻하는 표기 방식이라고도 얘기했었다 예전에. 그래서 두 군을 알파벳을 했을 때 자 이거 2차식 fx라고 썼네요. 자 2차 방정식이구나. 자 저 녀석의 두 군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사였고 합공식은 아니까 외웠으니까 이제 뭐 써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fx는 0에 집중해라 어렵다. 이 네. 녀석의 두 근의 합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문제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지금 쓸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건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잖아. 그럼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두 근의 합하고 곱공식은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을 알아야지 구할 수 있는 거 같죠. 근데 문제는 f2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식의 형태를 몰라. 안 써있잖아. f2x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안 써있지. 심지어 얘도 구체적으로 식이 안 써있죠. 네. 맞냐? 그래서 근각계수 관계를 여기서 보이는 거대로 바로 쓰는 건 지금은 불가능해.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소개시켜줄게. 잘 들어. 둘 다 중요하다. 자, 일단 요행부터 니네 방정식 풀 때 x값이라는 게 보통 방정식의 해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니네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자, 문제에 대한 감각인데 일단 뭐 니네 나 만나서부터 주구장창 많이 들었던 마이너스 A 보자마자 뭉트라고 생각하면 바보. 건 알고 있죠.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수분해 가능하지. 해가 실근 나오죠. 1 또는 2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얘도 인수분해 되지.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인수분해 되지. 안 된다. 돼지 봉. 2, 5로 되잖아 진짜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아유 진짜. 큰일 났어. 저것도 못해. 자 그러면 방정식의 해가 자, 그냥 숫자만 쓸게. 얘들아 잘 들어. 1 또는 2죠. 얘도 1 또는 2죠. 얘는 아까 뭐라 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5. 자, 2 또는 5 나오죠. 인수분해 하면은 왜 써줬냐면 네. x라는 문자 자체가 방정식의 해를 뜻하는 대표 문자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x랑 t는 문자가 다르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의미가 좀 다른 거 아닐까요? 보이는 게 다르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x 값이나 t 값이나 값이 같죠. 맞지? 맞지? 자,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거의 똑같은 x랑 식이다. t랑 의미는 방정식의 해라는 것이 똑같아. 사실 근데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x도 방정식의 해를 뜻하는 건 맞지만 값이 얘랑 얘는 다르지. 네. 그럼 이걸 기회에 왜 써줬냐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니네가 얻을 수 있는 건 문자가 달라도 값이 같으면 얘네들은 그냥 같은 녀석 취급하는 거야. 문자는 다르지만 그럼 반대로 얘랑 얘는 문자는 같잖아. 근데 값이 다르잖아. x값이 다르잖아. 그러면 해라는 의미만 같을 뿐이지 얘랑 얘는 동일시 취급하는 사실은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x 써있다고 똑같은 애 취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느껴야 돼서 그냥 가볍게 장난질을 했는데 왜 했냐면 잘 봐라. 이 녀석의 두 분의 합과 곱을 합을 계산하래. 어? 그럼 일단 니네가 제일 먼저 사전 작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근계수 설명하면서 인사 따뜻해요. 똑바로 그래. 근계수 공부하면서 내가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어. 선생님이 항상 이거 왜 배워? 라고 얘기했을 때 두 분의 합과 곱을 편하게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럼 그걸 또 언제 써먹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하나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여기다가 첨부를 할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실전적으로 언제 쓰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두 근의 조건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값이 구체적으로 뭐야? 라고 나올 때도 있지만 관계식만 알려줄 때도 있어요. 알파 베타라는 표현만 써가지고. 자, 그런 건 대표적으로 뭐냐면 두 근의 알파 베타인데 두 근의 합을 줬다? 그럼 관계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구체적인 숫자는 뭔지 모르겠다만 두 근의 합이라는 관계식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줄여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두 근의 직접적인 조건이나 간접적인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직접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그냥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알파는 1, 베타는 2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조건은 관계식 같은 거.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간접적인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고등학교 때에는 고등 과정에서는 최우선 고려 대상은 앞으로 뭐를 쓰는 거야? 근계수를 쓰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 모르고 얘기 안 했어요. 알겠죠? RPM 문제 풀다가 이제 이 얘기를 내가 많이 할 거야. 얘들아, 중학교 때는 안 되지만 고등학교 때는 근계수 써야 돼. 왜?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최우선 고려 대상이 이제 이건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할 건데 아까 내가 모르고 얘기를 안 했어요. 자, 근데 이 문제를 풀면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근계수를 쓰긴 쓸 거야. 근데 어떻게 쓸 거냐면 얘들아, 앞 시간에 쉬는 시간 전에 식세우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수분해가 다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고 식세우기도 당연히 공부했단 말이야. 그럼 생각 알파랑 베타가 누구의 근이래?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알파 베타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식세우기를 할 수 있지 않냐. 오케이? 아까 그게 공식상 어떻게 돼 있었어? x 마이너스 알파? 잘 들어라. 어렵다. 그리고 최고차항에서 알아볼라. 안 나와있지? 안 나와있지? 그럼 최고차항에서 당연히 체크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써줘야죠. 써줘야 돼요. 자, 이게 아까 뭐였어?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식세우는 방식이었다고. 근데 이걸 왜 했냐면 의미 해석을 이제 이걸 한번 결론지어서 해볼게요. 자, 아까 말한 게 결론이 이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x여도 의미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라는 의미는 같지만 값이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첫 번째 나의 질문은 잘 들어 이제부터. 잘 들어라. 여기에 있는 x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의 방정식에서 해를 네. 뜻하는 거겠지. 아니야? 네. 두 번째 줄에 있는 것도 이 녀석도 방정식이야. 는 0이잖아. 그때 여기에 있는 x는 뭘까요? 네. 얘도 방정식이에요. 근데 잘 들어라. 내가 왜 노란색 분필을 붙였냐면 여기다가 똑같이 이것도 해니까 노란색 x 라고 이렇게 강조사항을 해버리면 틀려. 왜일까? 왜 왜냐하면 틀릴까? 둘 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있는 방정식의 해라는 의미는 같지만 값이 일반적으로 다를 수도 있죠. 사실은 식이 다르잖아. 일단 fx랑 f2x 플러스 1에 써있는 모양부터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x와 아래에 있는 x에 해를 뜻한다는 의미만 같을 뿐 값은 어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달라. 이게 시작이야. 자, 그러면 식 세울 때 이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x와 여기에 있는 x의 값이 다른 거죠. 그래서 구분을 지겠습니다. 파란색 x. 자, 그럼 말을 다시 한번 해볼게. 위에 있는 노란색 x는 뭐라고 부르면 돼? 첫 바로 번째 해. 방정식의 해. 밑에 있는 파란색 x는 두 두 번째 번째 해. 방정식의 해. 근데 값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구분을 지어놓은 거야. 색깔 놀이한 주된 이유는 둘은 다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짓거리를 왜 했냐면 저기 노란색 x가 첫 번째 방정식의 해라 그랬잖아. 근데 오른쪽에 써있는 알파랑 베타가 무슨 뜻이냐면 이 녀석의 해라고 해. 그러면 의미가 같은 거 하나 나왔네요. 여기 있는 노란색 x의 주인이 알파랑 베타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은 파란색 x야. 그럼 바보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집어넣어. 애초부터 안 배우는데. 왜? 이 녀석은 얘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노란색 x. 파란색 x랑은 지금 연관이 없어.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얘가 얘랑 연관이 있는 것까지는 알아다 치자. 그럼 이 파란색 x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되게 간단하다. 니는 이거 공부한 적도 있어. 함수과 공부했죠. 여러분. FA가 뭐야? X 대신에 A 대입한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저거 봐봐.
fx였는데 잘 보세요. fx였는데 f2x 플러스 1로 바뀌었어. fx라는 원래 식이 있었는데 괄호 안에 x밖에 없었는데 그 x가 정확하게 노란색 x죠. 잘 들어라. 노란색 x가 주어져 있었는데 그 노란색 x에다가 뭐를 한 거냐면 2x 플러스 1을 대입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고 이걸 대입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저 무슨 얘기야? 원래 니네 함수값 공부했을 때 y는 fx라고 써있는 일반적인 1차 함수 때지 이거. 1차 함수 때 fa는 x는 a일 때 함수값이라고 공부했다고. 그 a 대신에 2x 플러스 1이 들어간 거야 그냥. 대입한 거라고.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건 함수값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x 대신에 뭐를 대입했다는 거야? 2x 플러스 1을 대입했다라고 함수값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왜 주황색 세모 쳤는지 알겠니? 예. 주황색 자리에 주황색을 대입한 거야. 자, 우리 동치관계 공부했을 때 식의 모양은 다르지만 의미가 같으면 똑같은 녀석 취급했죠. 얘도 사실 동치랑 유사합니다. 괄호 안에 있는 노란색 x를 지워버리고 대신에 파란색 2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야. 그러면 의미상 둘은 같은 뜻이 돼야 되죠. 이게 동치잖아. 됐니? 그래서 노란색 x와 파란색 2x 플러스 1 사이에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어. 무슨 개념으로? 함수값 개념. 정리. 괄호 안에 x 대신에 뭐 대입했다? 2x 플러스 1을 대입했다. 자, 이게 다 논리적인 거야.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 왜 이걸 내가 개념부터 쓸 때 따로 풀어주겠어? 왜냐하면 RPM 한 번 풀면 못 알아들었네. 알았냐? 잘 들어라. 다 개념적인 거야. 계산 없어. 그러면 색깔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왜 세웠어요? 알파랑 베타를 두 군으로 갖는 식세우기였지. 그러면 이거 색깔이 좀 잘못됐네. 알파 베타가 노란색이었지. 그럼 그 노란색 알파와 노란색 베타를 두 군으로 갖는 식인 거지. 구분 잘 되지? 연두색 노란색이랑 안 된다고? 네 너무 비슷해.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해줄게. 와. 자, 알파 노란색 알파와 노란색 베타를 대입한 식인 거다. 네. 회를 갖는 식인 거다. 자, 그랬을 때 아까 말한 거 둘이 동치관계예요. 뭐라 하셨어? 노란색 x 자리에다가 파란색 2x 더하기를 대입한 거래. 그럼 대입은 이 식이 결국은 이 식이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똑같이 표시 다 해줄 거예요. 얘네 필기 똑바로 잘해놔요. 잘해요. 아, 여기다 하는 자, x 대신에. 자, 이것도 사실 x가 파란색이 아니죠. 노란색 x 대신에 뭐를 대입한 거야? 파란색 2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야. 어디다가? 저기다가 노란색 x 자리에. 그게 누구야? 아이고, 분필 잡기 힘드네. 요거예요. 그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에 아이고 노란색 x 대신에 뭐 대입했어? 파란색 2x 플러스 1을 대입한 겁니다. 됐냐? 자, 색깔을 하는 이유가 있다. 개념에 대한 숙지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자, 노란색 x에다가 뭐 대입했다? 이 파란색을 또 대입한 거야. 됐어?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베타. 정확하게 대입했어요. 어디다가? 주황색 세모 침대에다가. 그냥 함수값처럼 해석하면 돼. 대입한 거야. 대입한 거야. 자, 그럼 밑에 줄에 쓴 식은 누구셔? f 2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식을 세웠지. 누구로? 위에 있는 fx를 0 갖다가 세운 거야. 뭐를 이용해서? 함수값의 개념을 이용해서. 자, 그럼 이랬더니 어떤 소득이 생겨나면요. 나는 어쨌든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의 해를 구하고 싶은 거야. 두 근의 합이야. 야, 근데 아까 우리 해석했잖아. 파란색 x는 누구셔? 두 번째 줄에 있는 방정식의 해잖아. 우린 이 파란색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이 파란색 찾으면 되는 거야. 이 두 번째 줄의 방정식의 해라고. 야, 방정식의 해는 구할 수 있지 않니? 어떻게 구했어? 각각의 괄호를 0만으로 하는 값 찾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파란색 x를 찾고 두 번째 파란색 x를 찾으면 된다. 자, 그럼 계산해봐.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는영 푼 거다. 는영. 이거 는영 푼 거야. 는영.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 정상 통합 효과 이가 중간. 그러면 이 문제는 누구 구하는 거냐면 두 번째 줄에 있는 방정식이 해구하는 거지. 두 개 더하면 돼. 자, 따라서 합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다. 자,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잘 들으세요. 내가 아까 분명히 말한데 노란색 x 자리에다가 파란색 x를 대입했다고 했어. 맞니? 근데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죠. 뒤에 있는 알파 베타는 안 건드려지. 그러면 쓰다 보니까 내가 쓰다 말았는데 여기에는 알파 베타 노란색 보이죠? 그 노란색 알파 베타가 사실 어디도 있어야 돼. 니네가 아까 각각의 번호를 풀었을 때의 그 알파 베타에 있어야죠. 능력 푼 거잖아. 능력. 저 노란색 알파 베타는 건드리지 않았어 지금까지. 노란색 x 대신에 대입한 것만 있는 거죠. 저야 똑바로 하고 됐냐? 그래서 요거랑 노란색 알파 베타로 바뀌어 있어야 돼. 그럼 답 나올까? 알파 더하기 베타 정확하게 노란색 알파 더하기 베타 있어요. 쭉 있잖아. 결론 여기다가 대입해도 돼.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2죠. 그래서 답은 1이야. 1이야. 자 이게 모범답 아니에요. 문제집만에 나오는 모범답 아니에요. 자 됐죠? 그래서 1차원적으로 접근하면 저기에 있는 노란색과 파란색 x를 같은 걸로 취급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야. 알겠지? 이거를 막 여기다가 어떻게든 대입하려고 막 꼼수를 부리는 순간 끝나는 거라는 거야. 알았나? 자, 그래서 개념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다른 풀이가 있어. 근데 이건 훨씬 짧아. 일단 저거랑 똑같은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일단 색깔 놀이는 똑같다. 노란색, 파란색 다른 거 똑같다. 그 다음에 얘랑 의미가 같다 했지. 그것까지만 똑같아. 자, 그럼 또 써줄게. 내가 알아낸 사실은 문자의 개념과 문자의 감각과 패의 의미에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노란색 x는 결국에 파란색 2x 플러스 1과 같다 라는 것까지는 해석을 앞에서 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노란색 x와 연관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오케이? 노란색 x와 연관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원하는 거 못 찾는 거죠? 두 번째 줄에 있는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잖아. 그럼 내가 관심 가져야 되는 대상은 누구야? 파란색이지. 파란색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파란색 값을 찾아낼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야 파란색 x가 두 번째 줄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해라며. 그러면 좀 이름을 붙여주려고 해. 우리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2차 방정식은 괜히 일반적으로는 두 개가 생긴단 말이야. 물론 중근도 있지만 중근도 개수는 두 개라고 했죠. 그리고 종류가 하나일 뿐이죠. 맞나? 오늘 한 얘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파란색 x 두 개를 찾을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녀석의 두 근 정확하게 무슨 색깔이야? 파란색 x를 이름을 좀 지어줄게요. 어떻게? 일반적으로 두 개 생긴 게 맞으니까 파란색 x 1번 파란색 x 2번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줄게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거 두 개 더한 거 찾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한 건지 알겠어? 미지수 세운 거야. 해결해야 되니까 문제 해결을 하면 미지수 쓰는 건 어떻게든 써야 되잖아.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파란색 x1하고 x2는 좀 누구랑 연관이 있습니까? 저기에 있는 파란색 x랑 연결고리가 있겠죠. 당연한 거잖아. 두 번째 줄의 방정식이 해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관계식에다가 파란색 x에다가 저걸 하나씩 대입하는 거야. 사실 이게 훨씬 간단해. 잘 봐. 아니 손가락이 보자. 자 그럼 봐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또 하나 대입해. 노란색 x 대신 파란색 x 대신에 또 대입해. 자 2번이죠. 나 못 찾고 싶은 거야? 파란색. 그럼 파란색 기준으로 정리부터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x1하고 x2가 각각 식이 어떻게 돼? 2분의 잘 들어 1-x죠? 그렇죠? x-1 그 다음에 2분의 x-1인데 잘 들어라. 이거 색깔 노란색이지 얘들아? 맞죠? 자, 색깔 놀이는 유효합니다. 계속 내가 원하는 건 이거 둘이 정한 거잖아. 더했어. 그럼 여기서 의미 잘 들어라. 이 노란색은 첫 번째 방정식이 해야 맞지. 그 다음에 노란색 x값하고 연관성이 있는 조건은 2분이시죠. 그러면 아까 우리 이미 체험했어. x 첫 번째 방정식이 해 노란색 x는 알파 또는 베타인 거잖아. 맞죠? 그럼 원래는 이 상태로 더하면
이 노란색 x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노란색 x 자리에 사실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냐면 알파랑 베타가 같은 뜻인 거잖아요. 따라서 계산할 때는 x 대신에 이 x 대신에 알파 하나, 베타 하나 또 집어넣는 거야. 왜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줄의 방정식에 해 파란색 x가 x1, x2였기 때문에 대입한 것처럼 노란색 x 자체가 첫 번째 줄에 있는 방정식의 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녀석의 해를 뜻하는 알파랑 베타를 각각 대입해도 문제가 없는 거지. 의미상 같으니까 의미상. 자, 따라서 넣어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 알파, 베타로 바뀌었네. 하니까 이거 어디 있어요? 저 밑에 있죠? 여기 있잖아. 똑같지? 과정은 어때? 더 간단하지? 막 이렇게 시가 안 세웠잖아. 조금 더 간단한 거야. 근데 사실 선생님의 추천은 이게 다 해야 돼. 왜냐면 원래 방식을 여러 가지 알면 좋은 거는 딱 하나야. 어려운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풀 수 있어. 풀이만. 하나의 풀이만 고집하는 건 절대로 좋지 않더라.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소개시켜준 거고 이게 문제집 풀이야. 이건 개념적으로 좀 더 심오한 풀이가 되는 거야. 알겠나요? 자, 그럼 결론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어렵지? 자, 해서 저것들이 똑같은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풀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체험을 했으니까 집에서 물론 이거 빨리 돌리게 하지 마. 그리고 어렵다. 알았나? 정주행 해라. 말을 안 듣죠 또. 근데 쌤 구독도 안 했는데. 나도. 알바 아니에요. 공부나 열심히 해. 구독자 관심 없어. 자, 없어. 한 자, 명만 누르시면 다음. 잘하시죠. 농담이지. 그거 늘어서 뭐해? 내 학생이랑 싸워보세요. 자, 늘어서 뭐하냐고 그거를. 보는 게 중요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뭐 얼마나 모인다고 죽는 거. 자, 하나 더 한다. 자, 이번엔 조건 하나 추가할 거야. 아까 9분에 한만 주어져 있었죠? 이번엔 곱까지 있어. 자, 똑같이 색깔로 의미할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6이야. 자, 이번엔 두 분의 곱을 물어봤어요. 누구? f 2x-1이에요. 아까 플러스 1이었지? 그쵸? 2x 마이너스 1. 자, 두 분의 곱을 계산해요. 야, 그럼 뭐부터 할래? 색깔 놀이부터 하자. 색깔 놀이. 자,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있는 방정식의 해를 노란색 x라고 한번 해보자. 두 번째 방정식에는 또 파란색 x라고 하자. 왜 구분 지었는지를 알겠죠? 값이 다르기 때문이야. 자, 그럼 여기 있는 노란색 x랑 연관이 있는 건 당연히 이 둘이겠지. 그렇죠? 둘이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저 파란색을 찾는데 첫 번째 풀이를 좀 해볼까요? 그럼 뭐 할 수 있었어? 식 세우기를 할 수 있었어. 어떻게? 알파랑 베타를 두 분으로 갖는 fx 자체를 식을 세울 수가 있다. 어떻게 세워? 초고차항에서 모르고요. 알파랑 베타를 두 분으로 갖는 녀석이 있는데 자, 저기 있는 알파 베타는 노란색인 거잖아. 맞나? 알파랑 베타. 그리고 사실 여기에 있는 x도 노란색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자, 는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식 세우기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 함수값 개념을 통해서 누구랑 의미가 같다? 괄호 안에 있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의미가 서로 같다라는 걸 써먹은 거죠. 그래서 어디다가 대입한다? 저 더 명료하게 써줄게. 자, 여기 x는 사실 노란색인 거잖아요, 얘들아. 노란색 x 자리에다가 몽땅 다 뭐를 대입해? 2x-1을 대입하는 거야. 함수값처럼. 자, 그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f 2x-1이 되면서 a에 2x-1 마이너스 알파 2x-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대입밖에 안 했어요. 자, 또 색깔 구분 지어야 되겠네요. 여기에 x는 이제 무슨 색깔로 바뀌었어? 파란색이지. 다 파란색으로 바뀌지. 하지만 뒤에 있는 노란색 알파와 베타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딴 건드렸잖아. 자, 나 못 찾는 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 줄에 있는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니까 각각의 괄호를 0 만드는 값 찾겠다라는 거예요. 자, 계산해 볼게요. 파란색 첫 번째 x는 뭐 나와?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죠. 맞지? 두 번째 괄호에서의 방정식의 해는
한 5개 풀면은 풀어 이거 사실. 두 번째만 해도 좀 아까보다 조금 정리가 된다니까. 자 2분의 어떻게 돼? 베타 플러스 1이지.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두 녀석의 곱. 풀게 되면 자 여기 알파 베타 노란색인 거 알겠죠? 노란색이죠? 자 바로 합니다. 그러면 4분의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곱하면 되는 거야. 맞지? 맞지? 자 근데 왜 곱이고 왜 합과 곱을 준다면 이제 보이고 위에 거 정리해봐.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죠? 여기 알파 베타 무슨 색깔이야? 노란색이지. 노란색 여기는 노란색 그대로 내려온 거잖아. 자 그래서 노란색 합과 곱을 여기다가 적어 넣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4분의 자 얼마야? 8이지? 8 맞냐? 그래서 답은 2야. 가자. 멀었어 지금. 얼마나 남았지요? 다 끝났어. 어, 남은 건 별로 안 어려운 건데. 별로 안 길다고요? 그럼 빨리 가요. 자 풀이 2번 안 했어요. 저거 아니에요? 이거대로 그대로 할 거야. 자 그럼 또 똑같은 공식 개념을 쓰게 되면 내가 알아내는 게 뭐였어? 노란색 x가 뭐랑 같아? 2x-1과 같은 거지. 물론 여기에 있는 x는 파란색이고. 이해됐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알아내고자 했던 두 번째 방정식의 해를 얘랑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해를 각각 x1번, x2번 이렇게 미지수를 쓴 거라고. 자 그럼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파란색 x에는 이거 두 개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노란색 x에는 누구를 대입할 수 있다 했어? 첫 번째 방정식의 해니까 알파랑 베타를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구분만 지우면 돼. 첫 번째 거에 해야 두 번째 거에 해야 그것만 구분 지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각각 x1, x2 기준으로 정리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2분의 알파 플러스 2분의 베타 플러스 똑같이 나오는 별거 아니라니까 생각보다. 처음이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두 개 곱한 거는 이 식과 똑같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 이가 나옵니다. 그치? 정리 꼭 해라. 그리고 알펜 풀 때 똑같이 설명해 줄게. 한 5번, 6번 풀면 한다니까 사실. 자 그래서 미리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줬고, 자 남은 거 두 개가 남았는데 두 개 다 짧아. 개쉽구나. 자 그리고 야 뭐 남았는지 혹시 맞출 수 있겠냐? 니네 중3거 2차 방정식 할 때 안 맞춰요 해요. 뭐라는 거야? 안 맞춰요 해요. 저 맞출 거예요. 맞추면 넘어가지고 네. 맞추면 뭐 줘요? 뭘 줘? 너 바라는 게 많아지. 당신이 욕심쟁이. 아까 안 지키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할줄 몰랐는데. 숙제나 잘 내고 그 얘기지. 혈액은 별개잖아요. 그래 맞는데 그건 어린데. 아니 뭐 열심히 해야 좀 하나라도 챙겨줄 생각을 하지. 참 혈액은이 뭐예요? 미안하다 그 시를 못 써. 안 떼먹어 걱정하지 마. 야 돈이 없어. 가난해서 안타깝다. 차를 팔아서라도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당연히 당근 마켓에 맞춰. 당근 마켓에 심판다가 죽으려고. 자 혈액을 생길 중3 때 했던 건 딱 하나예요.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유리수 조건일 때 무리수 형태. 자 중3 거니까 그냥 이거 바로 얘기할게요. 그냥 그래서 자 개수 조건이 유리수일 때 이 공식은 개수 조건만 만족하는지 확인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맹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 자 니네가 배웠던 거 이게 중3 거야. 뭐였냐면 문자로 할게요. 자 P, ABC가 있으니까 PQ로 합시다. P 플러스 Q 루트 M이라는 이거 무리수라고 합시다. 무리수예요. 자 이것이 근이면 M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요? 자 근이면 누구도 근이야? 이 녀석과 켤레관계. 네.
루트 앞에 구호를 반대로 바꾼 P 마이너스 Q 루트 N. 그냥 내신용이라 강조도 안 한다. 그냥 이해만 하면 된다. 자, 이것도 100% 권이다. 이 공식의 가치는 뭘까요? 네. 개수 조건만 만족하면 해가 주어져 있을 때 원래는 니네 방정식에 해가 주어져 있으면 대입했잖아. 네. 근데 얘는 유리수 조건인 거랑 무리수분이 딱 하나 주어져 있는 순간 또 다른 근을 굳이 대입해서 계산하지 않아도 다이렉트로 그냥 착 구할 수 있는 거야. 개꿀. 결국 지금 2차 방정식에서 배우는 근계수, 2차 방정식 세우기, 한별식, 편례근의 승리 다 뭐야?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풀기 위한 툴이죠, 툴. 툴이야 그냥. 뭐 나쁘게 보면 편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편법. 교육과정에 나오는 거니까 편법은 아니야. 자, 마찬가지. 이게 중3 거고 개수 조건이 이제 하나 추가된 게 고등학교 과정이 이거야. 그리고 편례근의 성질은 중3 때 원래 안 나와. 교육과정상 내가 알기로 고등부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제집에 이게 다 있더라고. 왜? 준아 너무 시끄러워요. 똑같고. 근데 이거 안 튕겼냐? 안 튕겼네요. 생겼어요. 이거 원래 1시간 지나면 튕기는데. 한 명이 나가면은 두 명일 때는 안 튕겨요. 잘 있지? 자, 개수가 모두 유리수가 아니라 이번엔 실수야. 아유. 묻을지 마. 어쩌라고. 묻을지 마. 그땐 뭐가 가능하냐면 내보내. 자, P 플러스 Q I 허수야, 허수. 자, 요게 근이면 편례 관계도 무조건 근이다. 와. 근데 100%.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만 만족하면은 굳이 또 다른 근을 쉽게 대입해서 억지로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맹점이 이제 뭐냐면 내가 아까 판별식 i가 오면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제한된 극도로 꺼려야 된다고 그랬지. 왜? 소리다 들었다 하는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배우면 애들이 또 이런 얘기 있을 때 유리수가 아니라 루트나 i가 오면 이거 못 쓰는 건가요? 정답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아유 진짜. 됐다가 안 됐다 그러면 안 되잖아. 공식 아니잖아. 그래서 제한 건 거야. 유리수는 100% 된다는 게 검증이 될 거야. 그리고 이거 그리고 증명 가진 거 사실이 있어요. 근데 안 할 거야. 너무 쉬워가지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수 7자. 얘도 i가 오면 이거 못 쓰나요? 아니야. 그때 달라. 이해됐지? 그때 달라. 실수일 때만 100% 되니까 이때는 무조건 쓰자. 그렇게 하나 공식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러면 요건 됐고 요거만 하나 좀 보여줄게. 잠깐만. 잠깐. 했을 때 근의 공식으로 해를 찾아보자. 근의 공식은 i가 있어도 상관없죠. 그럼 근의 공식으로 해를 빨리빨리 찾아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절반 얼마 루트. 자, 마이너스 i의 제곱이 절반이니까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렇게 되죠? 맞지? 자, 그래서 i 얼마 1이지. 1이지. 그럼 잘 들어라. 혈내근의 성질이 성립되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거. 1 플러스 i랑 마이너스 1 플러스 i 혈내야? 아니잖아. i한테 부호가 반대가 아니고 실수 부분도 다르잖아요. 혈내는 실수 부분 똑같죠? 네.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혈내 같지만 아닌 거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개수가 실수가 아니지. 그때는 이 공식 안 되는 거 한번 보여준 거예요. 됐다. 이런 식으로 안 될 때가 있어서 100%가 아닌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 하는지? 네. 결론. 이건 이해만 하면 돼. 그래서 결론. 개수 조건만 만족하면은 적극적으로 쓰자. 그렇지 않으면 쓰면 안 된다. 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최종 정리하면 오늘 수업이 끝나요. 2차 방정식 총정리를 할 거야. 니네가 나랑 오늘까지 세 번째 수업하는 거지, 이게? 개념 노트가. 뭐 첫 번째 한 거는 10분밖에 안 되니까 한 거라고 보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틀 만에 다 끝난 겁니다. 오늘 거의 개념밖에 안 했죠? 거의가 아니라. 빨리 했으니까 좋은 이거 거죠. 어때요? 뭐예요 쟤? 안 좋은 거. 왜 저러지? 왜 그래? 왜? 아이고. 자, 오늘 개념 노트 참 살벌하겠네. 한 2시간 한 번에 다 못 볼 거야? 해볼 수 있는데.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빨리 보든 말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네.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알차게 잘 써. 어떻게? 예제. 빼먹지 마. 절대로. 자, 정리만 하고 끝낼 거야. 자, 뭐 할 거냐? 이렇게 내가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툴을 공부했죠. 그 툴을 정리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이걸 자꾸 정리해 주는 건 공식이랍시고 생각 없이 막 대입하는 찐따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접종이에요. 예방 접종? 자, 2차 방정식 공식들의 체계도라고 할게요. 표 하나로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공식을 다 해야 할 거냐? 그게 아니야. 제가 결국엔 내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니네들한테 계속 강조한 게 개수의 범위가 실수일 때 되니? I 와도 되니? 안 되니? 이런 거 지금 단원마다 다 얘기했죠 지금. 그거 정리하는 거야. 알았지? 왜? 찐따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2차 방정식부터 써줄게. 그냥 개수가 ABC야. 자, 그럼 ABC의 조건이 오 이런 자, 뭐부터 할까? 복소수부터 하자. 복소수 범위, 실수 범위, 유리수 범위일 때 어떤 공식은 쓸 수 있고 어떤 공식은 안 되는지 정리 한번 해보자. 알겠어요? 네. 자, 그럼 니랑 공부하기 제일 처음에 뭐 했어? 근해 공식 했지? 네네네. 근해 공식은 복소수일 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했잖아. 야. 다 된다고. 그래서 복소수일 때 다 돼. 그럼 당연히 그 복소수의 부분의 범위인 실수가 왔을 때 유리수가 왔을 때 돼요 안 돼? 당연히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했어? 순서상 판별식을 먼저 했는데 저거부터 합시다. 근계수 먼저 합시다. 아 뭐야? 이유는 아까 근계수 다 된다고 했지. 출처가 근해 공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도 다. 자, 그 다음에 판별식. 아니다, 인수분해. 선생님 왜 그러세요? 배고파서 그래. 자, 인수분해도 다 돼, 안 돼? 복수수 범위가 안 되죠. 다 된다며, 다 돼. 그럼 여기까지 결론은 근해 공식 근각계수각이 인수분해는 그냥 막 써도 되네. 이제부터 안 그 돼요. 다음에 문제인 거죠. 판별식. 안 돼요. 판별식은 i가 오면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기능에 제한이 걸린다고 했어, 안 했어? 안 돼, 안 돼, 했죠? 안 돼, 그래서 안 돼, 안 복수수라고 써있으면 안 되고 실수일 때부터 돼요. 돼, 안 돼? 되는 거지. 실수가 되면 유리수일 때 돼, 안 돼? 돼요. 되겠죠, 당연히. 범위가 더 크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혈례근에서. 자, P 플러스 Q I P 마이너스 Q I 그러니까 혈례근이라고 할게요. 돼요. 이거 언제부터 된다 했어? 실수일 때부터 무조건 된다. 그래서 복소수 X. 실수랑 무리수는 충분합니다. 하나 못 나갔어. 무리수 기분 좋아. 막 집에 갈 때는 하나 안 나갔어. P 마이너스 Q 왜 자꾸 아무것도 떠드니까 짜증나고 미치겠어? 아니요. 확인하고 가야지 얘들아. 그리고 갈 데가 안 됐어. 근데 못 보내. 동그라미가 이상하다고요. 어디 가요? 제 하트네. 뭐가? 방금 지우신 부분. 자, 그러면 얘는 언제부터 돼? 유리수일 때부터 100% 되는 거야. 와, 복소수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부터 되는 거야. 정리 끝난 거야. 자, 이걸 한 같이 뭐라고? 계수 잘 보고 쓰자. 알겠습니다.